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늘을 합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렌드 이프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채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바로 이런 하늘 사진입니다. 이 하늘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에 다른 방법으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사진에서는 블렌드 이프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블렌드 이프 배우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블렌드 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주 쉽게 하늘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열고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되어져 있고 레이어가 잠겨 있습니다. 레이어의 자물쇠 모양의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클릭해서 레이어 0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블렌드 이프 창을 열어야 되는데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는데 이 아래쪽에 블렌드 이프가 바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블렌드 이프 있죠. 자, 캔슬로 나가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를 레이어에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 보면 맨 위쪽 블렌딩 옵션 이라는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해도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블렌드 이프 바로 이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열어도 되니까 더블 클릭. 자, 블렌드 이프. 지난 시간에도 블렌드 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이프 기능은 아주 쉽게 말해서 사진의 밝고 어두움을 기준으로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블렌드 이프입니다. 블렌드 이프에는 그레이가 있고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있는데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진의 전체 이미지에서 밝고 어둠을 기준으로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레드, 그린, 블루는 각 채널을 선택해서 그 채널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진에서 바로 블루 채널을 쓸 건데요. 블루 채널을 쓰는 이유는 하늘이 블루이니까 그래요. 블루 채널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슬라이드의 오른쪽 버튼, 자, 지금은 디스 레이어만 볼 겁니다. 디스 레이어만 보는 이유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 0이라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 레이어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서 블루 채널의 밝은 영역은 오른쪽이고 어두운 부분은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블루 채널의 밝은 부분을 슬라이드의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블루 채널 영역의 밝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워주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두운 부분을 한번 옮겨 볼게요. 우측으로 클릭해서 옮기면 뭔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한 장의 이미지에서 블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두운 부분은 바로 이 나무와 들판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가려진 것입니다. 아래쪽 나무와 들판만 필요하잖아요. 하늘을 가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 채널의
오른쪽 부분, 밝은 부분을 슬라이드 버튼을 움직여서 이렇게 가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더 내려볼게요. 완전히 하늘이 가려질 정도까지. 자, 이 정도까지 내렸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슬라이드 버튼을 쪼갤 수가 있는데 옵션 키를 누르고 옆부분을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쪼개지는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냐? 지금 이 버튼이 있는 이 기준까지는 오른쪽으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고요. 바로 이 갈라진 부분의 영역은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이 어두운 부분은 무엇이냐? 어두운 부분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속에 하늘이 다 사라지면 OK를 누르고 나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늘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 픽셀은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보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처럼 화면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면 전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픽셀들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려놓고 하나의 이미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나는 완전하게 지워내고 싶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Convert to Smart Object,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겠다는 명령어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화면이 변했어요. 자, 화면이 변한 게 보이나요?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레이어 패널에서는 하늘이 있죠. 이걸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면 아래쪽에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하늘이 비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 영역을 눌러서 선택을 해도 하늘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처음은 사각형으로 이미지 전체가 선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 영역을 풀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블렌드 if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아래쪽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두운 부분으로. 자, 내렸어요. 우리는 들판과 나무가 필요한데 이 들판의 부분 검정색이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블렌드 if 기능을 사용을 했지만 이 부분에도 밝은 영역의 파란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없어졌어요. 하늘 우측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파란 부분이 남아있네요. 다시 블렌드 if 창을 열어서 하늘 부분을 조금 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아래쪽 부분은 보여야 되잖아요. 들판과 나무는 다 보여야 하고 하늘만 변경을 할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으로 클릭 해서 손을 위치시키고 놓으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새로운 레이어에는 역시 블렌드 if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블렌드 if를 다 지우고 지금
처음 열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미지가 있고 카피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블렌드 if가 있고 어두운 검정색이 있습니다. 맨 위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를 생성을 시킵니다. 지금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전체가 다 보여요. 보이는 이유는 전체가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마스크에서 흰색은 보인다. 검정색은 안 보인다. 자, 그러면 이 마스크 영역 부분에 검정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전경색은 흰색이고 배경색은 검정입니다. 검정색을 넣는 방법은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커맨드 딜리트, 단축키 커맨드 딜리트를 누르면 검정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자, 모든 이미지를 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 들판 부분을 우리는 보이게 만들어야죠. 이 레이어에서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맨 위의 레이어는 껐다 켰다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마스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흰색 부분은 보인다. 검정색 부분은 안 보인다. 부트를 선택을 하고 전경색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칠해주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마스크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부분도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흰색을 칠해주면 가려졌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원본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마스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칠해진 거예요. 근데 아랫부분은 다 하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경색을 채워주면 되겠죠. 전경색을 채우는 단축키는 전경색이 하얀색이니까 옵션 딜리트.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면 군데군데 남아있던 부분들은 새로운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그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서 덮어준 거예요. 자, 레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위의 레이어는 들판만 보인다. Shift를 누르고 보면 이렇게 하늘이 가려져 있다. 들판만 보이는 레이어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블렌드 if 기능이 적용되어서 하늘과 아래쪽 부분이 가려진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 어두운 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다 보여도 이제 됐고 마지막 배경 레이어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세 번째 이미지, 바로 이 하늘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가지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 이미지 위에 위치시키고 손을 놓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중간에 끼었는데 하늘 레이어는 맨 아래로 와야겠죠. 아래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완벽하게 한 장의 사진이, 하늘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늘과 나무, 그리고 이 들판을 봤을 때 나무와 들판이 조금 하늘보다 어두운 것 같아요. 커브를 이용해서 조금만 밝게 해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레이어가 같이 보이지만 레이어가 두 개로 이렇게 작업이 분할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레이어를 그룹화 시켜서 커브 효과를 한 번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시키면 되는데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룹 되면 아까 두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 화살표 방향을 아래 위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룹은 필요에 따라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업한 영양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룹을 이렇게 닫은 채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들어가서 커브, 자, 이렇게 커브 창이 열리게 됩니다. 커브를 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룹된 레이어 두 개와 아래 배경 레이어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커브의 속성 창에서 아래쪽의 클리핑 마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클리핑을 시켜주면 바로 이 그룹에만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커브가 그룹에만 적용되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나무와 들판만 밝아지죠?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와 들판만 어두워집니다. 커브 효과가 잘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뭐 약간만 밝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중간값을 좀 밝게 할게요. 자,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레이어가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하늘을 좀 더 새로운 하늘로 합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블렌드 if 기능이 아닌 채널을 복사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경과 전경을 분리해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 패널로 들어가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확인합니다. 전경과 배경의 컨트라스트가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과 나무, 들판이 가장 컨트라스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채널은 블루 채널입니다. 블루 채널을 이용을 할 건데요. 블루 채널을 보면 하늘은 밝고 나무와 들판은 어둡습니다. 블루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 채널을 카피해야 되는데요. 카피하는 방법은 블루 채널을 선택해서 새로운 채널 만드는 아이콘으로 드래그를 해주고 클릭을 풀면 이렇게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블루 카피 채널을 만들면 이 채널에는 어떤 효과를 주어도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두 영역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미지 어저스먼트 레벨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새롭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요. 채널은 블루 카피가 선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인풋 레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인풋 레벨은 더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 어두운 영역의 픽셀, 어두운 부분의 검정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두운 것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의 하얀색 버튼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밝은 것은 더 밝아지게 됩니다. 이 두 버튼을 이용해서 하늘과 나무, 들판, 배경을 분리할 건데요. 먼저 검정색 버튼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하얀색 버튼을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대비가 증가하면서
하얀 부분은 더 하얗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죠. 조금 더 움직여서 더 하얗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흑백으로 두 영역을 나누어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직 완전한 하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늘 부분을 완전하게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넓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됩니다. 잡고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부분에 흰색으로 칠해 넣으면 되는데요. 툴박스의 전경색은 하얀색이고 배경색은 검정색입니다. 전경색을 넣는 단축키는 옵션 딜리트.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백스페이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이 칠해지죠. 이제 아래쪽 부분, 남아있는 아래쪽 부분의 흰 부분을 완전한 검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역시 이렇게 러프하게 선택을 합니다. 경계선 부분은 조금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아랫부분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주려고 선택 영역을 만든 거예요. 자, 배경색은 검정색이고 배경색을 채워 넣는 방법은 커맨드 딜리트, 단축키 커맨드 딜리트입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커맨드 딜리트. 검정색으로 채워줬습니다. 선택 영역을 풀고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는데요. 붓을 이용해서 붓의 사이즈는 작아야겠죠. 전경색은 검정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부분이네요. 자, 칠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칠해졌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블루 카피 채널은 완전한 검정색과 완전한 하얀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요. 채널에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블루 카피 채널을 선택을 하고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키입니다.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하얀 부분, 밝은 영역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무가 보여야 하고 반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선택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커맨드 D로 영역을 풀고요. 마스크에서 흰 부분은 보이고 검정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나무와 들판은 하얀색이 돼야 하고 하늘은 검정색이 되어져야 하니까 이미지 어저스먼트 인버트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반전을 시켜줄 거예요. 인버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됩니다. 나무와 들판은 하얀색이 되고 하늘은 검정색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블루 카피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의 커맨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GB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로 가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우리는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나무와 들판은 선택되고 합성할 하늘은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로 하늘 부분을 가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늘 사진을
이동시켜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 위에 사진을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 사진이 들어오죠. 레이어 1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또는 단축키 커맨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 툴로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는데 그때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이 정도만 잡을게요. 네. 이렇게 맞추면 하늘 합성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작업했던 하늘 부분은 좀 밝고 아래쪽 나무와 들판은 조금 어두우니까 나무와 들판에만 커브로 밝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커브 창이 열리면 중간값을 살짝 밝게 올립니다. 자, 지금은 레이어 0과 레이어 1 동시에 영향을 주었어요. 커브의 속성창 아래쪽 맨 앞의 아이콘을 보면 네모의 화살표 방향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바로 아래 레이어에만 그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는 두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옵션을 클릭을 하면 클리핑 효과를 끄거나 또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키입니다. 이렇게 클리핑 시켜서 아래 레이어만 커브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커브가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아래의 나무와 들판에만 커브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늘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늘 합성에 이용했던 방법은 블렌드 if 기능을 적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늘 합성에 이용한 방법은 바로 채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익히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서 하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다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블렌드 if 방법을 이용할 때도 있고 채널을 이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렌드 if 사용하는 법 그리고 채널을 이용했던 다른 강의들 마지막 부분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 사진을 조금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